상담실무 경진대회 스토리텔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상담학과 김은세, 권정아입니다. REBT를 적용한 아동상담 사례를 재구성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REBT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EBT는 합리적 정서행동의 줄임말로 심리학자 앨리스의 ABCD 모형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신념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논박을 통하여 내담자의 신념을 바꾸고 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일으키는 치료 기법입니다. 내담자의 생각이 길이라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상담 테마를 탐험으로 잡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담자인 혜주의 마음을 탐험할 때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해설자예요. 지금부터 혜주의 마음을 함께 탐험해 볼 건데, 예상하기로는 있던 길을 폐쇄하고 새로운 길을 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음의 목표지를 설정하기 전 혜주는 자기 마음의 길 상태를 대략 알려줬어요. 혜주가 가진 정서적 문제와 행동적 문제는 위와 같아요. 혜주는 상담 선생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했어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러면 혜주는 선생님이 혜주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모습을 보고 좋게 변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 가족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가족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더 좋고요. 좋아. 혜주가 자꾸 짜증이 나고 가족들이 밉다고 했었지?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편해질 수 있을까? 가족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좋아. 그렇게 돼서 혜주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니? 좀 더 편해지고 즐거워져서 학교 가는 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선생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다 끝나면 혜주는 우선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학교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구나. 네, 상담자는 혜주와 함께 혜주가 가진 마음의 길을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기로 했어요. 함께 걸어가 볼까요? 그런데 혜주가 짜증나고 힘든 감정을 느끼는 건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았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혜주가 엄마랑 다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니? 엊그제 컴퓨터를 오래 한다고 엄마가 잔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서 말대꾸를 한 건데 엄마랑 싸우게 됐어요. 또 엄마랑 싸운 적은 없었어? 저번에는 저한테 이제 동생도 태어났으니 엄마를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거지를 시키셨는데 제가 하지 않아서 엄마랑 싸웠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요. 혜준의 가족들이 혜주를 섭섭하게 한 거네. 네, 이제 우리 가족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랑 이모 모두 다 동생만 예뻐해요.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럼 혜주가 울고 싶고 짜증이 날 때가 이렇게 가족들이 혜주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니? 음, 네. 이번 단계는 이 모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상황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본인의 해석과 신념에서 귀인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마음의 주인인 혜주가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 수월하게 탐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혜주의 감정을 결정하는지 이해하는 거야. 혜주가 자꾸 눈물이 나고 짜증이 날 때는 엄마와 다투거나 가족들이 잔소리할 때라고 했지? 엄마는 동생만 예뻐하거든요. 아니야, 다른 것 때문이야. 뭐 때문인데요? 상담자는 혜주에게 똑같이 시험을 엉망으로 본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친구는 시험을 못 본 것 때문에 부모님께서 본인을 싫어하실 거란 생각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고, 또 다른 친구는 다음에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받아 부모님께 인정받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혜주는 두 친구의 차이를 알아냈을까요?
아, 저 알겠어요. 한 친구는 자신을 나쁘게 생각했고, 다른 친구는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와, 이렇게 금방 답을 알아내다니 대단한걸?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이 달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요. 맞아. 그러니까 혜주가 가족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고 울고 싶지 않다는 목표를 세웠으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고치면 된다는 거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요. 그런데 제 생각이 나쁜 거예요? 나쁘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혜주가 괴로우니까 그 생각이 무엇인지만 우선 알아내 보자는 거야. 생각을 찾아보는 건가요? 그렇지. 혜주를 괴롭히는 생각을 고치면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우리 함께 찾아볼까? 혜주의 마음속 깊은 뿌리를 내린 생각을 찾아 떠나보기로 했어요. 먼저 혜주의 마음이 힘들 때의 생각들을 탐색해보고 하나씩 수집해볼 거예요. 혜주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과 함께 추론을 검토한 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엮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면 잘못 난 길의 출발점인 비합리적 사고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혜주는 지금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건 혜주가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구나. 맞니? 네, 맞아요. 그렇다면 말이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 혜주는 방 청소를 잘하니? 그냥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음, 착하네. 그런데 혜주가 집에서 하기로 했던 방 청소를 안 했다고 하자. 전에 이런 적이 있었니? 네. 저번에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제 방을 보시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제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사실 그렇긴 하지만 모두들 동생이 생기고는 저한테 잘 대해주지 않아서 아마 할머니가 저를 동생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혜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혜주는 가족 모두가 혜주를 제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저를 제일 사랑하셨는걸요? 그러니까 혜주의 엄마와 가족 모두들 혜주를 제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선생님 말이 맞니? 네, 그래요. 그리고 엄마랑 싸울 때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고, 음, 주위 사람들이 혜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는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 핵심적인 비합리적 사고라는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상담이 마무리되었네요. 다음 상담에서는 논박을 통해서 새 길을 모색해 본 뒤 그 길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새로운 마음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담자의 상태예요.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 변화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높은지 먼저 살펴야 하죠. 다행히 우리 혜주는 꼭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내담자가 원래 걸어왔던 길인 신념 구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논박이라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해주가 가진 사고의 수준이 어디인지 논박하며 찾아내야 할 것 같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길을 밟아보도록 할게요. 좋아. 그럼 우리 혜주는 주위 사람들이 혜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란 누구야? 우리 엄마죠. 그럼 혜주는 엄마가 반드시 너를 제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네. 가족들도 너를 제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어때? 학원 선생님이나 친척들도 너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지? 음, 혜주가 만나는 주위 사람들 모두가 너를 제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혜주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혜주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면 어떤 걸 느끼니?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고 울고 싶어져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아, 혜주야. 그럼 혜주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
음, 혜주는 이번에 국어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었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잖아. 선생님이 봤을 때 혜주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혜주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혜주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요, 슬퍼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지? 네, 맞아요. 선생님도 혜주처럼 첫째라서 동생이 태어나고 난 후부터는 불행한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니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논박이라는 기술은 신기해요. 상담자가 논박을 할 수도 있고 내담자 스스로 논박을 실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상담자는 혜주 마음길을 걸어갈 때 정서적 기법, 인지적 기법, 행동적 기법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혜주가 이 길을 나중에도 혼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지적 기법과 행동적 기법의 카드를 통해 도로를 잘 닦아놓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아주 잘해오고 있어. 그런데 우리 상담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혜주가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단다. 선생님이 숙제를 몇 가지 내줄 건데 할 수 있겠니? 숙제요? 왜요? 혜주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했던 일이 생기면 예전의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시 울게 되고 불행한 생각이 들지도 몰라. 그래서 생각도 연습이 필요해. 아, 네. 숙제는 간단해. 앞으로 이 생각들이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에 5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계속해서 써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저의 불행한 생각이 없어지나요?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럼 방금 바꿔본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바꾼 생각을 하루에 5번 말하고 또 손으로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기록지에 생각의 흐름들을 적어보면 아주 도움이 될 거야. 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혜주는 상담 선생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혼자 있을 때에도 숙제를 열심히 했어요. 이거 보세요. 혜주가 자기 기록지를 성실하게 작성했더니 목표까지 거의 다 도착했어요. 다음 회기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혜주에게 서로 입장을 바꾸어 이야기해 보기를 권했어요. 선생님이 혜주에게 마음을 털어놓아 볼 테니 혜주가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면 돼. 할 수 있겠니? 한번 해볼게요. 혜주 선생님, 저는 영주라고 하는데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저에게는 갓난쟁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나니 가족들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울고 싶고 학교 생활도 재미없고 고민이에요. 아마도 저는 가족들 중에서 쓸모없는 애인 것 같아서 슬퍼요. 영주 어린이. 영주 어린이는 줄넘기도 잘하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영주 어린이는 쓸모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 가족들이 저를 제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영주 어린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가 좋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주 어린이만 좋아하는 게 말이 되나요? 선생님과 영주 어린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래, 여기까지 해보자. 어때?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니.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주 좋아. 혜주가 아주 많은 것을 얻어가는구나. 자, 선생님과의 이야기 시간이 점점 끝나가는데 처음에 세웠던 목표대로 변화했다는 생각이 드니? 어제 제가 선생님이 되어볼 때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마음을 조금 고쳐먹고 생각을 다르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전에는 동생이랑 가족들을 보면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요.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정말 멋지구나. 혜주는 진짜 대단한 아이야.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새로운 길을 발견한 혜주. 앞으로도 씩씩하게 자신의 마음의 길을 선택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파여진 잘못된 길 때문에 아플 때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탐색해보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 곁에도 항상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세요.